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하는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신화 공부 한탕. 꼬리공탕. 탕탕탕탕탕탕 파파파파. 탕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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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신기하고 놀라워하는 문화가 있어요. 바로 빨리빨리 문화. 예, 맞습니다. 이게 또 한편으로는 보시기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일단 상원 씨의 빨리빨리 습관은 뭐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를 할 때 뭐해? 이렇게 했을 때 잠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생각하다 대답할 수도 있는 거를 여보세요? 이렇게 끄는 줄 알고 여보세요? 듣고 있어. 맞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베이터 탈 때 조금 밉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타기도 전에 닫힘 계속 미리 눌러놓고 그 사람 내리기도 전에 미리 닫힘 막 누르고. 맞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마음이 뭐 1초도 안 차이 나는데 맞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를 저도 스스로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거든요. 빨리빨리 문화라는 게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고 네. 뭐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를 만들게 한 원동력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조금 여유를 갖고 그 1, 2초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닫히는 버튼을 눌러도 어쨌든 딜레이는 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걸 좀 여유를 갖고 좀 덜 너무 조급하게 사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우리 전통 음식을 좀 비유를 해보자면은 네. 숙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래 담그고 오래 숙성시켰을 때 진짜 본연의 맛이 납니다. 여러분들 항상 조급한 마음보다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빨리 퀴즈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기본의 상식을 알아봐도 퀴즈 빨리 좀 줘. 빨리.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탕탕탕.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짜를 압도할 만큼 멋진 가짜 상품이나 그런 상품을 소비하는 추세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의 등장은 패션뿐만이 아니라 의식주 전반과 사회, 문화, 기술, 산업 분야에서 가짜에 대한 관점이 변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동물을 보호하고 모피를 반대하는 사회적 흐름으로 인해 인종 모피가 더욱 곽강을 받고 비거니즘의 열풍으로 식물성 고기 시장이 성장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짜에 대한 얘기니까 나는 페이크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이 났고 맞습니다. 또 비슷한 유사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카피, 이미테이션. 이미테이션. 이거를 가리키는 잠깐만 이거 나가서 확인하고 밑에 뭐 해요 지금 맞아. 뭐 또 골방인데 뭐 그런 느낌 가져가면서 맞습니다. 해야지. 빨리빨리나 공사 좀 치우지. 빨리빨리 좀 끝내지. 이거 아침부터 하고 있네. 자, 카피, 페이크, 이미테이션 이런 문화를 가리키는 용어를 물어보시는 거죠? 이번 문제 상훈이가 맞춰볼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도전해 볼게요. 몇 글자죠? 죄송합니다. 여섯 글자. 아하. 정답. 페이크 신드롬? 오. 아니고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여기도 작아. 저기도 짜가가 판친다. 내다 보셨네요 그때. 그러네. 20년도 넘었는데. 그러네. 신진혜 씨가 와. 뒷장 대본을 보면 좀 답이 있지 않을까? 네. 우리 또 이동호 대표님 강의 내용 다 그거 다 없네. 지우셨어요. 대본 이제. 내용은 아예 없네. 몇 주 됐더라고요. 페이크가 들어가죠. 모차르트, 베토벤. 음악가? 그런 느낌입니다, 형님. 심포니, 뭐 이제 음악 단어들 있잖아요. 하모니? 뭐 예를 들어 심포니. 정답. 이거. 아하. 클래식 페이크. 저 이거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싸이 씨가 강남 스타일 할 때 강남 스타일로 미국 활동을 할 때 모토처럼 주장했던 게 드레스 클래시 댄스 치즈였나 그랬어요. 그래서 옷은 맞아. 되게 고급스럽게 했는데 춤은 되게 저렴하게 추는 것 자체를 되게 나도 이 단어를 들어본 것 같은 게 제가 어떤 자주 가는 그 가죽 공예 가게에 이렇게 써 있어요. Not trendy, but classy. 오. 이 단어구나. 이런 게 너무 멋있어요. 그런 단어들이. 지금부터는 하지만 우리 도전을 해봅시다. 도전의 맛. Over the wall. 자, 문제 주세요.
인도에서 출발한 칩코 안돌라 운동은 벌목 반대하는 여인들이 벌인 비폭력 평화 시위입니다. 남자들이 모두 도회지로 일을 하러 나간 후 여자들만 남아있던 가난한 상간마을 코페시왈에서 테니스 라켓 제조회사가 고용한 인부들이 포도나무와 물풀의 나무를 벌목하려고 하자 마을 여자들이 벌목 예정지에 몰려가 이렇게 행동했다고 하는데요. 마을 여인들이 벌인 평화적 시위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은 꽃을 준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모 대신 꽃으로 맞선다. 아니면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다. 그럼 저 정답. 아. 나무 아름드리 나무를 이렇게 안고 있기. 대박. 나 지금 문제를 잘못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을 맞추는 거였구나. 벌목하지 말라고. 나무를 껴안고 있었구나. 벌목 반대 시위. 그래서 이들의 행동이 성공을 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사랑스러운 시위였네. 맞아요. 용어 업체 이런 사람들을 대동해서 끌어내 이럴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그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평화적으로 역시 인도구나. 저희도 기억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이것은 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들을 컴퓨터 속 가상 세계에 구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기술은 실제 제품을 만들기 전 모의 시험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G4가 주장한 개념으로 2000년대 들어서 제조업에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항공, 건설, 헬스케어, 에너지, 국방, 도시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컴상 실험. 컴퓨터에다 대고 실험하는 거니까. 영어죠? 영어지 영어. 뭐 예를 들어서 항공에 이런 부품들을 해놓고 딱 버튼을 눌렸을 때 돌아가는 모습들을 컴퓨터에다 해놓고 본다는 얘기인 거죠. 돌려보는 거. 트윈스? 트윈스 시스템. 트윈 시스템. 그런 맥락인 것 같아. 이렇게 접근을 할 때. 그러네. 실제 비행기 하나, 컴퓨터 속 비행기 하나. 그렇지. 실제 냉장고 하나, 컴퓨터 속 냉장고 하나. 알았습니다. 그냥 바로 가도 될까요? 정답 버추얼 트윈. 정답 카메라 트윈. 감독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카메라 찍으셨는데. 예,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쉽네요, 진짜. 하나 둘 셋. 디지털 트윈.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 내가 카메라 트윈이야 이 똥멍청이. 카메라 트윈. 디지털 트윈. 굉장히 직관적인 답이었네요. 그러니까 이 뜻을 그냥. 그러니까. IoT가 사물 인터넷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모은 정보를 가지고 이것들을 구축을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서는 2018년도까지 약 700억 원을 들여서 완성한 버추얼 싱가포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국가 전체의 모습을 3차원 공간에 그대로 재현한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뭐 먼 미래도 아닌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네요. 디지털 트윈.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가요 벌써? 풀어보죠. 이 말은 은퇴 이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 도전하는 50, 60대를 일컫는 말인데요.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문화활동에 나선다는 점에서 실버 세대와 구분됩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넉넉한 자산과 소득을 바탕으로 이전 노년층들과는 달리 외모나 건강관리 등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을 칭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5, 60대에도 넉넉한 자산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가리켜 골드 세대. 실버니까 맞아요. 골드로 할 줄 실버보다는 알았네. 나니까. 이런 분들이 멋쟁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미래의 어떤 이상향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넉넉한 자산을 떠나서 그냥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즐길 수 있고 옷도 멋있게 사고 문화도 즐기고 맞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을 꽉 잡고 다니시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을 수가 맞아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소비도 그렇지만은 마인드가 그렇지. 이제 뭘 배워 그치.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60살부터 배워도 80살이면은 음. 태어나서 20살, 20살까지의 나이라 그치. 20년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왜 어르신들은 국밥만 먹어야 됩니까? 까르보나라 먹을 수 있습니다. 수능을 다시 보세요.
무슨 세대? 이건 직관적인 표현. 아, 직관적인 표현이요? 올드리치. 그거 맞다. 아니요? 아니에요? 영앤리치 아니에요? 올드리치. 아, 지금 올드라는 단어도 안 어울려요, 이분들에게. 네. 직관적으로 딱 직관적인 느껴졌을 때. 거죠. 알았습니다. 정답. 늦바람스. 늦바람스. 늦바람이 더 무섭다. 영어. 액티브. 액티브 올드. 액티브 페런츠. 두름. 정답 액티브 링클스. 근데 약간 밴드 이름 같기도 하죠. 황혼 그 실버 밴드. 너넨 늙어봤니? 우린 젊어봤다. 알겠다. 오, 왔을까요? 액티브 시니어. 와. 이렇게 어려웠어. 그래도 액티브 저한테 나오고 시니어 형님한테 나왔습니다. 좋다. 완벽한 조합입니다. 시니어, 주니어. 상훈이가 생각하는 시니어는 굳이 따지자면 몇 살부터 시니어일까? 저는 뭘 하는 걸 귀찮아하면 그때부터 시니어입니다. 아, 귀찮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물 좀 갖다 주세요. 너무 귀찮다. 수동적이 되는 순간 네. 어떻게 보면 시니어가 되는데 맞습니다. 거기서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면 나는 액티브 시니어가 된다. 맞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지치지 마시고 활력을 잃지 마시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맞습니다. 늙지 말자. 그렇죠. 액티브 시니어가 됐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다섯 문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액티브 시니어, 디지털 트윈, 클래시 페이크, 숫자 문제. 이거 저기 나무로 껴안는 거 숫자 문제. 전반적으로 이런 합성, 네. 영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시네. 다음 시간에는 무조건 오늘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냉장고 속 남은 음식을 확인하던 나단박 씨. 스마트폰에게 피자 좀 주문해주고 피자가 출발하면 TV에도 알려줘 라고 말합니다. TV를 보던 나단박 씨는 피자 배달이 출발했다는 알림이 뜨자 배달원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이건 사물 인터넷 기반의 냉장고와 TV를 사용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 머지않아 보입니다. IT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모든 사물이 하나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가 시작되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IoT, 사물 인터넷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즉 IoT란 인터넷 오브 띵즈의 줄임말로 센서가 부착된 사물을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사람의 개입 없이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물이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 할 수 있겠죠. 센서가 주위의 반응을 읽는 귀라면 다른 사물에게 반응의 결과를 전달하는 네트워크는 신경회로이며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AI가 뇌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물은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등 주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물 간의 소통이 가능하고 그 소통을 통해 발생한 정보를 통해 새로운 가치 또는 서비스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물 인터넷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주요 기관들은 사물 인터넷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가트너는 31.4%, IDC는 12.5%, 마키나 리서치는 26.2%로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지금보다 더욱 성장할 것이란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IoT 시장은 단순한 스마트홈 같은 개인적 편리함의 단계를 넘어 제조 생산 공정을 최적화시키는 산업적 단위, 그리고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시티와 같은 공공 단위까지 우리 생활의 전반을 바꿀 수 있는 성장이 되는 거죠. 선구자들이 그렸던 사물 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미래가 조금씩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물론 취약한 보안 때문에 해커들에 의해 사고가 유발되거나 새로운 피싱이 발생될 수 있는 것과 같이 부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미래 생활과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이 될 거란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새로운 성장 기회와 가치 창출이 가능케 할 초연결 시대, 미래를 더욱 장밋빛으로 바꾸는 건 결국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원 씨와 제가 오늘 경청에서 듣게 될 주제는 어떤 건가요? 사물 인터넷인데요. 상훈 인터넷.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사물. 예, 근데 요즘에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그냥 대부분 다 IoT라고 그냥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의 약자예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죠. 인터넷 오브 띵스. 예, 밴드 이름 같네요. 그런가요?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IoT 개념이 사실 몇 년 전에 등장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잠잠했단 말이에요. 한동안. 한동안 네. 잠잠하다가 이제는 산업을 바꾸는 거대한 무언가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거대한 생명체 뭐 이렇게 네.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IP 번호가 예전에는 IP 버전 4가 있었다가 IP 버전 6가 나왔잖아요. 네. 6가 나오면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래알 만큼의 숫자의 IoT 기기가 연결된다. 그다음에 2023년까지 이 산업이 매년 13.2%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매년. 예. 문제는 42%의 기업은 아직 시도도 안 했다. 시도도 못. 대부분 IoT 기기를 이제 설립하고 뭔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은 3년 미만의 스타트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대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대기업들이 뭔가 이 빠르게 적용하는 것에는 좀 늦은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으로 좀 네. 생각해 볼 수 있죠. 뚱뚱하니까 예. 아무래도 느리겠죠. 아무래도 이게 좀 사무실은 굉장히 빠르지만. 예. 자, 우리가 예전에 그러면 IoT를 도대체 어떻게 얘기할 거냐. 사실 저는 이미 간단히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예전에 그 쓰레기통 한번 말씀드렸어요. 쓰레기통? 쓰레기통. 뭐였지? 그 쓰레기통에 이 와이파이 그거 와이파이 중심지다. 떼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신호 네, 발생기가 네, 네, 네. 열리면서 상황판이 만들어지고 네. 그러면 상황판이 만들어지면 쓰레기가 다 차는 그 계산을 쓰레기통이 해서 이제 쓰레기 차가 오고. 올 테니까 차가 거기만 가면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런 회사를 말씀드렸는데 그 회사가 이제 빅밸리 솔라라고 빅베리 솔라.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IoT는 어떤 회사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거냐? 일단 두 개 회사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 Gmen스하고 GE가 있어요. GC네요 다. 그렇죠. 예. 근데 GE는 아무리 지금 쫓아간다고 해도 Gmen스를 쫓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망이고 GE가 더 유명한데? G가 더 유명하긴 하죠. Gmen스로 얘기를 좀 돌아보면 네, 세 네.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암베르크의 미래공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암뱅크? 암베르크라는 지역에 지멘스가 만들어 오는 미래공장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PLC 시메틱이라고 하는 일종의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는데 이 반도체 칩을 고객사들의 요청에 의해서 1000개의 버전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1년에 생산하는 게 1200만 개예요. 그러면 1000가지 조합으로 그걸 또 1200만 개를 만들 정도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거의 완전 자동화했다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품률 그 비율이 999.99885% 뭐 거의 뭐 100%라고 해도 0.015. 엄청난 숫자예요. 0.001호는 뭐 먼지가 들어갔다거나 그쵸, 이렇게 그쵸. 그런 걸로 생각해야겠죠. 먼지도 거의 없다고 봐야 먼지도 돼요. 없겠죠. 완벽하네. 네. 그다음에 이제 지멘스가 또 유명한 것은 철도 차량 사업부가 있어요. 자, 이제 철도 차량 산업부에서는 일종의 IoT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IoT 플랫폼 이름을 시넬리틱스라고 불러요. 시네믹텍스. 시넬리틱스. 그러면 어떻게 그 운영을 하는 거냐? 차량에다가 수도 없는 그 IoT 그 기기 센서들을 붙여놓는 거예요. 일종의 센서, 아까 차량에다가 센서들을 네네. 붙여놔서 만약에 브레이크 패드가 얼마 정도 남았다. 그러면 그 패드가 남은 기간 동안에 새로운 제품을 부품을 주문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미리 장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고장 나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NX CAD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어요. NX CAD 소프트웨어. 상훈 씨는 벌써부터 지금 유체 이탈된 것 같아. 자, 이건 뭐냐면 예컨대 자동차를 설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CAD 소프트웨어예요. 캐드. 캐드 제가 아는 캐드 그 캐드 맞아요. 맞아요, 그 우와, CAD예요. 나 안다 하나는. 그렇게 해서 만든 자동차가 있는데
마세라티 기블리. 그때 말씀해 주셨던 예.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새로 하나 만들 때는 3년 정도가 걸린대요. 네. 근데 그거를 1년 6개월로 줄였어요. 절반으로. 절반으로 줄였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게 다른 회사에도 더 알려지게 되겠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제조 공정이 바뀌고 기획하는 것 자체가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GE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GE, 네. GE. 네. 제조를 어떻게 하면 혁신할 것인가라는 걸 가지고 IoT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도대체 사물 인터넷을 도대체 무슨 개념으로 볼 거냐. 단지 감시 카메라라든가 이런 그 CCTV 같은 거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게 IoT냐 이런 단순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B2B 쪽 산업에서는 제조나 혁신 도구를 IoT 기기를 통해서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라고 계속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GE는 지금 제조를 혁신하겠다. 근데 혁신의 생산성을 한 1%만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20%가 효율이 올랐어요. 엄청난 거예요. 자기들도 깜짝 놀랐겠다. 네, 예, 맞아요. 네. 프레딕스라는 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프레딕스는 뭐냐면 그 이론이 아니고 G가 만들어 놓은 그 플랫폼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스템. 예.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외부로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G가 항공기 엔진을 만들잖아요. 거기다 센서를 붙여요. 그리고 항공기가 날아가면서 그 센서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항공기를 어떻게 운항을 했을 때 어떤 경로로 운항을 했을 때 조금 더 효율이 나는지를 따져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는 고장이 나면 하늘에서 고장이 나면 굉장히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센서를 통해서 비행기가 언제 고장을 일으킬지 언제 부품의 마모가 되고 있는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플랫폼 이름이 바로 프레딕스. 아까 그 문제 하나 풀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있었잖아요.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 예. 고생했어요. 예, 그게 사실 디지털 트윈이 예. 정확하게 프레딕스가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니터 안에 있는 화면은 비행기의 화면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센서를 통해서 정보값들이 다 들어오는 거고. 근데 실제 물건은 밖에 있잖아요. 하늘에 날아가 있고 그렇죠. 또는 어떤 비행장 안에 네. 있는 그런 비행기들인데 근데 이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많이 알려진 개념이 아닌데도 일단 구글이나 유튜브 정도에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와요. 그 말은 이미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분야가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들을 아주 많이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즘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광고에서 본 IoT 제품 중에 하나는 네. 냉장고 안에 있는 제품이 뭐가 남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느낌일까요, IoT? 맞아요, 맞아요. 냉장고도 일종의 그 IoT 개념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냉장고가 조만간에는 그 IP 넘버를 갖게 되고 거기에서도 상훈 씨가 하는 유튜브를 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겠죠. 주방에서도 이제 냉장고에서도 화면이 있고 그다음에 설거지하는 그 데스크 앞에도 화면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는 그런 식탁 위에서도 사실은 화면들이 이제 조만간 나올 거기 때문에 화면이 여러 개면 사람이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그 화면이 켜지고 꺼질 수가 있겠죠. 와. 그 세상이 진짜 온다니까. 그렇지. 이게 다 IoT예요, 사실은. IoT의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사실. 예, 맞아요. 자, 근데 이쯤에서 이제 뭘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뭐 간단한 건데 요즘에 미래학자들이 책을 잘 안 써요. 책을 안 쓴다고요? 책을 잘 안 써요. 왜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책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책을 쓰면 보통 한 6개월은 걸릴 거고 그 사이에 다 바뀌어 버리는구나. 그 사이에 뭔가 새로 나온 게 나오고 없어질 것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더 빨라져. 네, 더 빨라져요. 제가 지난번에도 뭐 DT도 말씀드리고 4차 산업혁명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범용 기술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의 혁신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전엔 그냥 단순한 개념이었는데 이 개념들이 비즈니스에 적용이 되면서 빠르게 바뀐단 말이에요, 사실은. 조만간 지금 이것도 지금 뭐 시범 삼아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고 들었는데요.
백화점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의 동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사람마다 독특하지만 여러 번 패턴이 잡히게 되면 자기가 또 가던 곳만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휴대폰 인식 장치가 인식이 되고 그다음에 각 층과 매장에 그런 IoT 센서들이 붙게 되면 뭐 머문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 예, 그거를 조정을 해서 나한테 어떤 문자 메시지가 온다든가 하겠죠. 저는 최근에 백화점에 입구에 딱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입구 매장에 무슨 패스트푸드 네, 매장이 네, 네, 있는데 네. 거기 지나갈 때마다 항상 문자가 와요. 신기하네. 진짜요? 예, 문자가 와요. 내가 거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와. 와, 일종의 그건 우리가 빅브라더라고 그러잖아요. 와 빅브라더. 저 맞다. 왜요? 며칠 전에 네. 대표님도 다녀온 그 제주도 제가 갔잖아요. 예, 예. 이상하게 그래서 난 제주도 간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제주도 어디 할인, 제주도 특별 이벤트 이런 문자들이 막 오는 와. 거예요. 깜짝 놀랐었어요. 예. 아. 이제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사실은 뭐 그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어허. 앞으로는 그런 세상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더 편해진 거네요. 예, 더 어떻게 편해졌다고 할 수 있죠. 보면.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근데 그것도 사물 인터넷이 조금 더 지능화되고 각 매장에 센서들이 붙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거기서 무엇을 사는지 이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로 쌓이게 되겠죠. 그것은 일종의 정보값으로 또 다른 곳에서 이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내가 뭔가를 찾아봐야 되고 내가 뭔가 어떤 큰 자유의지를 가지고 막 뭔가를 조정했다면 이제는 버튼 하나만으로도 조정이 금방 쉽게 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맞아요. IoT가 조금 더 대중화되고 일상에 침투한다면 좀 편하게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마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요. 마트에서요? 네. 어떻게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모 그룹사에서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이야기를 좀 네, 들었는데 카트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 왜요? 들어갈 때 단말기 하나를 받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물건들 이렇게 탁탁탁 찍어요. 그러면 내가 마트에서 나올 때쯤에는 그 물건들이 포장돼 갖고 박스에 딱 담겨 있는 거지. 와. 근데 그 맛인데 사실 안돼 빼. 아 이거 하나만 넣자. 빼. 그 재미가 없어지네요. 너무 빨리 변해간다 세상은. 그 카트가 없어지는 날도 조만간 올 수도 있다. 금방이네요. 금방에 아주 빠르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1년, 2년이 예전에 10년 전에 1년, 2년이 아니에요.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되는 그런 분야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배부르게 상식 한 그릇을 잘 먹은 것 같아요. 어땠어요? 졸립니다 졸려. 이게 지루해서가 아니라 밥을 많이 먹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자, 네. 레드 쏙 걸렸다. 어떠셨습니까? IoT가 너무 기대가 되고 제가 만약에 IoT 관련 기업을 다니면은 예. 보이는 와이파이마다 이놈 자식 때문에 나 직장이 불안불안한 거 아니야? 하면서 와이파이를 좀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참 덥게 해야 되겠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핫하고 혹하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